안녕하세요, 수기스타입니다. 지난번에 백제 문화를 찾아 떠나는 익산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보기 위해서 드라이브 겸 익산으로 한번 찾아서 떠나 만들어본 영상인데요. 군산에서 또 멀지 않은 곳에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백제 문화 역사를 찾아 떠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백제의 수도, 과거의 사비라 불리던 부여입니다. 오늘 가게 될 곳도 역시나 산밀, 밀접, 밀집, 밀필리피에서 준비해봤고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이동해 보실까요? 가시죠. 오늘은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여로 떠나봅니다. 부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체험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볼게요. 네, 여러분, 부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부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저보세요. 저 부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부여 열기구 체험장입니다. 오늘 제가 탈 거예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찾았는데요. 저 처음 타보는 거 너무 기다려요. 어떡해. 국내 유일 부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열기구 체험입니다. 비행기 타고 터키 정도는 가져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열기구 체험인데요. 부여에서도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곧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 주차하고 나서 조금 설레는 마음과 이 긴장되는 마음 때문에 조금 떨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인생 첫 열기구입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요즘에 국내에서도 해외에 온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탑승 일주일 전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해요. 1인당 18만원의 체험료가 있고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열기구 탑승 가능 인원수를 맞춰서 열기구로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인 요즘 같은 때에는 일행끼리만 탑승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 볼게요. 조금은 무섭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무서움은 잠시뿐. 내려다 보이는 발 아래의 풍경이 답답한 마음을 뻥 뚫리게 만들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 뜨는 거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열기구 체험 특성상 이른 아침에만 탑승이 가능했는데요. 하늘 위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처음이라서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부여는 낮은 건물들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열기구를 띄우기 적합한 도시라고 하는데요. 열기구 아래로 보이는 도시 전경 속에서 문화재들을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눈 덮인 백마강의 모습이 아주 멋있었는데요. 특히 4년 만에 강물이 얼어서 강 위에 잠시 멈춰서는 특별한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금강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면서도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체험 후 착륙했는데요. 꿈만 같던 시간이 끝나고 나니 부여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경 씨. 네. 선생님. 네. 1시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성공적인 비행을 마치고 수료증도 받고 샴페인도 터뜨리며 첫 비행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짠짠. 국남지는 부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인데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이곳 부여 국남지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인공정원입니다. 일본에 넘어가 백제의 조경 기술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보니 백제가 정원을 꾸미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다 버드나무? 연꽃 펴 있고 이 주변이 다 버드나무인데 그치. 여름에 하늘하늘거리면서 이 연꽃이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국남지는 5만 평이 넘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연못 안에 섬을 만들어 신선 사상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연못 한가운데에서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포룡정은 여름이면 버드나무 군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버드나무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포룡정의 완벽한 대칭이 주는 아름다움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뽀득뽀득 눈길을 따라서 발길 닿는 대로 산책하고 있으니 백제 왕족이 되어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넓은 정원을 걸으며 마시는 차가운 겨울 냄새가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는 듯해서 원택트 여행지로 제격이었습니다. 지친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부여 국남지를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남지에서 나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로 몸을 녹이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볼까 합니다. 밀크로 하실 거죠? 네, 그래요. 좀 한 잔 마시고 이동해볼게요.
부여의 도심 내에 위치한 정림사지입니다. 정림사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성인 기준 1,500원의 관람 요금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정림사지에 도착을 했고요. 부여의 시내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차도 어렵지 않고 안에 가게 되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 좌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책자도 잘 만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 많이 안 하고 와도 편하게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정림사지는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길 당시 건축한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정림사지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절터만 남아있어서인지 아니면 겨울이어서인지 조금은 휑하게도 느껴졌는데요. 터만 남은 이곳에 오랜 시간 우직하게 한자리를 지켜온 석탑이 있습니다. 바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육중하면서도 단아한 백제의 세련미를 뽐내고 있는 석탑은 가까이 다가가니 제법 웅장하게도 느껴졌습니다. 8.3m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의 한계를 극복한 석탑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완전한 형태로 긴 세월을 지켜냈을 거라는 생각에 기특하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림사지 내에 안치된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불에 타기도 하고 비바람과 세월에 의해 지금은 형체만 간신히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왠지 모르게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현재 박물관은 운영하지 않지만 박물관 안에 전시시설이 잘 갖춰있다고 하니 다음을 기약하며 이동해볼게요. 연잎향이 가득 배어있는 연잎밥으로 점심을 먹고 낙하암이 있는 부서산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는 낙하암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삼천궁녀가 몸을 바치는 모습이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낙하암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낙하암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고란사까지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웽! 가야 돼.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우리 낙하암 가야 돼. 못 가게. 네, 부수산성에 있는 고영희씨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여기 낙하암 가는 길 알고 계세요? 아, 잘 모르신다고요? 저기요, 말씀해보세요. 아니요, 길 좀 알려주세요. 일로 가면 된다고요? 아, 가보시죠. 삼천궁녀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백제가 멸망한 후 궁인들이 남의 손에 죽을 수 없다며 부여성 바위에 올라 몸을 던졌다는 슬픈 이야기인데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가 담긴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성입니다.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티켓팅이 1인당 2,000원에 했고요. 안쪽으로 가면은 천천히 걸어서 3-40분 정도면 낙하암에 도착한다고 해요. 손소독을 하고 들어간 부소산성에서는 두 가지 코스로 낙하암을 갈 수 있었는데요. 약간 고민되는 순간인데요. 낙하암을 1.2km로 갈 것인가 아니면 2.2km로 갈 것인가. 두두 따단 따다단 따다단 따단 따다단 따단. 그래, 결심했어. 1.2km야.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짧은 산책 코스를 선택해봤어요. 가는 길에는 유적 발굴 조사 현장도 있어서 뭔가 새롭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곧게 뻗어있는 부소산성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기 좋았는데요. 한적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 덕분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30분쯤 걷다 보니 낙하암에 도착했습니다. 꽃잎처럼 떨어지는 궁녀들의 모습을 보고 낙화암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요. 백제가 멸망할 때 궁녀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느니 내 스스로 몸을 던지겠다 해서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훗날에 그 궁녀들이 떨어진 모습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하여서 낙화암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냥 막상 올라와 보니 경치도 너무 좋고 좋은데 근데 우리는 여기 뷰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궁녀들의 심정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가를 한참 바라보다 낙화암만 보고 돌아가긴 아쉬워 고란사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고란사까지 저희를 안내해주고 있는 고양입니다. 여러분, 고란사에 가면은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지는 약수가 있다고 제가 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여기 가는 길이
계단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넘어서 한 걸음에 5년씩 늙어지는 기분이랍니다. 가서 10잔 마셔야겠어요. 궁녀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고란사에는 불멸의 생명수, 고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CMC 수행 중이라 그 이야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고란사에 주차했고요. 이것이 바로 마시면 마실수록 젊어진다는 고란수입니다. 젊어진 거 같나요? 한쪽에서는 소원을 빌어보는 곳도 있었는데요. 저는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가서 가족, 친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빌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성흥산성입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지키기 위해 성흥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산성인데요. 현재는 하트 모양을 연상케 하는 사랑나무가 유명해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많이 찾는다고 해요. 성흥산성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몇 시죠? 가만 있어봐. 4시 되기 조금 전이고요. 지금 약간 아까 그 고란사의 후유증이 인해서 모자도 벗고요. 이제 지쳤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이 짜잔! 여기 계단이 있다. 너넨 없지.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다리가 오들오들오들거리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사랑나무 한번 가보려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여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부여에서 그동안 이제 백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여기는 약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여 가림성에 있는 사랑나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파른 오르막을 조금 올라야 했는데요. 올라오는 길에 다시 내려갈까 100번도 넘게 고민했는데 얼마쯤 갔을까 탁 트인 하늘이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사랑나무에 왔습니다. 이곳은 사랑나무와 내 거친 숨소리가 함께하는 곳이고요. 올라오면서 약간 날이 흐려져서 원래 일몰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구름 뒤에 가려가지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아픈데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올라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경하시죠. 막상 올라와 흰눈에 둘러싸인 사랑나무를 바라보니 마음 깊은 곳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부여와 그 옆에 흐르는 금강도 눈에 담아보고 인기 많은 사랑나무 앞에서도 추억을 남겨봤습니다. 갑자기 날이 흐려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대했던 일몰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색체험 열기구 비행부터 성흥산성 사랑나무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자극하는 부여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해외로 여행을 갔을 텐데요. 어쩌면 그동안 놓쳤을 가까운 국내 여행지를 찾게 되면서 잊고 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